전개만 따라준다면 첫 입상의 테이프를 끊을 수 있는 시점이 물이 익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번 나 청담 드라이버. 한성모입니다. 자, 경주가 끝나고 나면 항상 성공한 마필이 있고 실패한 마필들도 있죠. 성공한 마필들은 성공해서 즐겁고 적중하신 팬들은 적중해서 즐겁습니다만 실패한 마필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기 마련인데 또 때로는 핑계거리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은 실패한 마필들의 실패의 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입상 실패의 원인과 유형을 보면은 먼저 이제 입상에 실패를 하는 원인은 가장 첫 번째가 능력이죠, 능력.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능력이 안 되는데 뭐 도리가 없어요. 능력이 안 되는데 조건이고 뭐고 도리가 없는 상황인데 이 능력, 경주마의 경주력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시 또 논해 볼 기회를 제가 준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능력 부분은 일단 제외를 하고 기수 부분이 있죠. 기수가 좋으면은 또 기수가 나쁘면은 경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주마의 경주력 발휘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러나 기수가 없는 능력을 끌어낼 수는 없죠. 결국 이제 경주력의 틀 안에서 기수의 역할은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새벽조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 요인이면은 분명한데 이 조교 부분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객관성을 갖기에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적으로 논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능력이나 기수 부분, 조교 이 부분은 범위도 넓고 하기 때문에 추후에 하나씩 좀 더 여러 가지 사례와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입상 실패의 원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출발 불량이 있습니다. 출발 불량. 특히 단거리에서는 막중한 영향을 주는 것이 출발 불량이고 출발 불량에는 기내에서 요동을 하고 늦출발을 하고 자세가 좋지 않았다가 나오면서 내외적으로 사행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또 등자가 빠지고 안장이 변이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원인과 이유로 인해 출발이 늦는 경우 이제 출발 불량, 단거리에서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진로 지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경주를 뛰면서 많은 부분이 또 영향을 줍니다. 진로가 막히면서 생기는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타마의 방해 또는 당해마의 주행불량 등으로 추돌, 진로 막힘, 진로 불편 여러 가지 변경을 초래하기도 하고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흐름을 놓치는 페이스 조절의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 이제 진로 지장. 실패의 요인 중에 팬들께서는 이제 핑계라고 또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진로 지장과 출발 불량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부분이고 전개분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전개분리는 그러나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요인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거리나 게이트 조건, 각질 유형에 따라서 전개 구도상 페이스 조절의 어려움, 거리적 손실, 경주력 극대화의 곤란한 상황 등이 이제 전개분리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경주마들의 경주력은 전개와 기수의 운용력과 또 조교 상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전개분리라는 부분은 분명히 경주력 손실의 요인이 되기에 충분한 요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전개분리 부분을 보면은 거리나 게이트 조건에 따라서 전개구도상 페이스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리적 손실 등에 의한 경주력 발휘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죠. 주행 습성별로 또 영향이 달라집니다. 선행마에게 전개분리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선두권 전개상 선행 여부가 관건인데 선행 과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선행권 마필들에게는 내외 게이트 조건에 따라서 자리 다툼 그리고 전개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전개분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입마에게 있어서 경주 전개 흐름에 따른 대응, 어차피 취입마들은 종속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늦취입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실기의 핑계가 또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전개분리 상황은 경주력의 극대화의 실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주력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경주력 극대화의 실패의 요인으로 전개분리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전개분리와 관련된 휴장 기간에 있었던 지난 12월 12일에서 19일, 20일 3일간 휴장 무관중 경주 때 있었던 경주들 중에서 전개분리에 의해서 실패했던 마필들 몇 두를 여러분들과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봐야 될 마필은 논스톱 캣이라고 하는 마필이요. 논스톱 캣. 자,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뛰지를 않았죠. 몇 번 뛰지를 않았습니다. 자, 논스톱 캣은 전적을 보시면은 2번밖에 뛰지를 않았어요. 14번을 달고 지난번에 장고 파손으로 제외가 됐습니다. 그 전에 주행검사 때는 순위가 한 8위, 7위. 크게 특징을 보이질 않았죠. 사실상 이번 경주가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마필의 향후의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는 이런 기회였죠. 자, 데뷔전 모습을 보면서 이 마필의 가능성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8번 게이트에 있는 마필이에요. 논스톱 캐시로 가는 마필. 8번 게이트에 있는 마필이고, 당시에 이혁기 씨가 결승을 했습니다. 자, 초반부터 중반까지 이 마필이 보여줬던 모습은 옆에 있는 이 7번 마필과 비교를 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전개상 중요한 유불리가 작용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7번, 8번 두 마필을 동시에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스타트 자체는 7번보다 빨랐어요. 양호하죠? 스타트가 괜찮습니다.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7번, 8번 지금 거의 같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 11번이 내려오면서 8번은 추진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고 7번은 8번보다는 안쪽에 뒷점을 가지고 있죠. 자, 단거리에서는 이렇게 이제 초반에 경주 전개가 펼쳐지면서 코너까지는 거의 자리 싸움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어느 마필이든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더라면 이것이 좀 더 줄서기 전개로 갈 수도 있는데 능력 차이들이 크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중반까지도 자리 싸움이 치열했고 중반에 보시면 7번은 선두 말미 순탄하게 안쪽으로 들어오고 8번 같은 경우에는 7번 외곽에서 결국은 안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초중반 계속 외곽 전개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마지막 승패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경마하시면서 보시면은 이 차이가 뭐 대수냐 이거 별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거의 같이 뛰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모래를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들을 또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8번도 어쨌든 외곽을 뛰었어도 모래를 맞지 않았으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 이 두 마필 여기서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직선줄에 들어오면서 7번이 앞서기 시작하죠. 7번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7번이 앞서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봐도 7번이 앞서기 시작해요. 그리고 8번은 직선줄에 들어오면서 이제 다시 밀기 시작을 하죠. 밀기 시작을 하고. 자, 300m 지점까지 7번이 이기고 있었던 상황. 여기가 200m 지점 비슷하죠? 100m 지점에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100m 지점.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이게 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카메라 각도 때문인데. 자, 보시면은 100m 라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7번은 앞발이 빠져나오고 있죠. 나왔고 같이 발을 뻗은 상태에서 8번은 100m 라인에 걸쳐주는 타치하는 상황이에요. 7번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300m 전방만 해도
4분의 3마신차 정도 거리 차이가 나는 듯 싶었는데 이 지점에 오면서 머리차 정도로 좁히죠. 자, 그런데 50m 지점입니다. 50m. 결승전 전방 50m 지점. 다시 한번 라인을 그려보죠. 어떻게 됩니까? 7번은 앞다리 확실하게 나와 있죠? 머리 나와 있고 8번은 앞다리 끝이 이렇게 타치하고 있습니다. 7번이 역시 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결승선. 자, 결승선을 통과하면서는 많이 좁히죠. 많이 좁힙니다. 결승선 라인에서 라인을 따라서 그려보면은 이 정도로 좁혀집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는 이 8번 마필은 논스톱 캣이라고 하는 마필은 제프 타임이 이제 13초 1이 나왔고 직선 초중반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7번과 상대적으로 외곽 전개를 하는 전개 분리를 겪어왔다는 점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의 차이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지 모르지만 결승선에서 코차, 목차 이렇게 승부가 나는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은 초중반에 전개 분리가 미친 영향은 분명히 크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8번만 논스톱 캣이라고 하는 마필은 외곽 전개를 하고서 직선에서 3분의 3마신차까지 거리차가 벌어지기도 했었고 50m에서 1마신까지 벌어지기도 했었고 결승선을 통과하면서는 다시 코차, 머리차까지 좁혀오는 모습입니다. 3F 타입 GF가 13초 1이 나오는 바꿔 얘기해서 8번 마필은 이번 데뷔전이었는데 전개상 7번에게 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마필이 7번과 상황이 바뀐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충분히 이길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죠. 그리고 논스톱 캣이라는 마필이 초반 타임이 어느 정도 나와주기 시작을 하고 있고 직선에서 끝걸음도 충분히 나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8번마 논스톱 캣 12월 12일 토요일 1경주에 논스톱 캣은 전개상 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개상 진 8번마 논스톱 캣이었습니다. 자, 다음 마필은 청담 드라이브라고 하는 마필이에요. 청담 드라이브라고 하는 마필도 7전을 뛴 마필인데 아직 한 번도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입상을 하지 못했으니까 입상을 못한 이유가 뭐냐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능력이 부족했죠. 일단 능력이 부족했어요. 능력이 부족하고 미완의 마필입니다. 미완의 마필. 순발력은 좀 있어요. 어느 정도 지난번에 3착을 코차이로 3착을 했을 때 1400이었는데 선두 외곽으로 선행 경합을 할 정도로 초반 타임을 보였던 마필이고 그 전에 4착을 했을 때도 보시면은 선두권이죠. 선두권에서 자, 좀 성적이 좋지 않을 때 보시면은 초반 타임을 좀 내지를 못했던 이런 경우들입니다. 11월 6일 1400에서 14초 4. 겨울 초반 타임을 못 내고 있죠. 초반에 전개를 풀어냈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초반에 전개를 풀어내지 못했을 때는 결국은 부진했던 마필이 청담 드라이브고 그래서 7전을 뛰고 아직 한 번도 입상을 하지 못한 마필이 청담 드라이브예요. 자, 이 마필이 지난 12월 12일 토요 부산 이경주에 뛰었었는데 부산 이경주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발생을 하면서 입상에 실패를 합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 장면 한번 보죠. 청담 드라이버입니다. 청담 드라이버 지금 8번 게이트 있죠. 8번 게이트. 출발이 조금 좋지를 못했고 또 진로도 크게 나쁘진 않았으나 갇히면서 중반 전개를 풀지를 못했어요. 그런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속도를 늦춰서 한번 보죠. 자, 8번입니다. 일단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7번이 지금 우측으로 기대고 있죠? 바깥으로. 외곽의 말들은 안쪽으로 기대고 있고
9번이 샌드위치가 됐고 8번도 역시 추진하기 어려웠던 상황. 물론 지금 밀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초반 스피드를 내지를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초반에 진로가 여의치 않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치더라도 뭐 단거리에서 보통 경주마들이 많이 겪는 과정 중에 하나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들어올 마필은 들어오죠. 들어올 말은 들어옵니다. 얘가 못 들어왔다는 것은 뭐 출발에 문제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으나 또 문제가 생겨요. 자, 지금 보시면은 조금이 안쪽으로 지속적으로 밀어주고 붙고 있습니다. 붙고 있는데 갇히죠. 이게 갇히는 거예요. 중후미에서 갇힙니다. 갇히면서 더 추진할 수 없었던 상황. 앞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마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코너에서 다소 외곽으로 삐쳐나오면서 전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자, 이런 상황에서도 주인공 기수가 페이스 조절을 잘 하면서 결국 이제 코너를 돌면서는 다시 안쪽으로 자리를 잡죠. 이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기수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어찌됐든 4코너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안쪽으로 자리를 잡고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됐으나 앞선에 지금 마필들이 많죠. 앞선에 마필들이 많습니다. 결국 8번마 청담 드라이브는 앞선의 마필들로 인해서 중반에 전개를 풀기 어렵고 제가 아까 이 마필의 과거 전적표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선두권에 섰을 때는 좋은 성적을 냈었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성적이 좋지를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바로 선두권에 서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를 초반에 우리가 봐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필이 이제 직선주로에서 보여주는 모습. 지금 4코너 돌면서 외곽으로 뻗쳐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조인권 기수에게 칭찬을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은 마필의 스피드를 줄이지 않으면서 전개를 풀어야 됐던 상황,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풀어내야 되니까 거기서 외곽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피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마필이 막판에 3착을 하고 지금 앞에 있는 이 12번이 2착을 하게 되는데 초반에 손실 그리고 중반에 전개를 풀면서 갇히면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지금 막판에 12번과의 근접 추격에 나서면서 결국은 이마피를 이기지 못하고 중반에 3착으로 아쉬움을 남겨했던 부분은 굉장히 뼈아픈 전개상의 페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개 분리라는 것이 항상 경주 출발을 하면서부터 의외로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 예정된 전개 분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청담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될 부분은 이번 경주는 어찌됐든 전개상 졌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고 전개상을 지는 과정에서는 출발과 중반 전개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럼 마지막 결승선에서 이 마필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 8전을 뛰면서 아직 한 번도 입상하지 못했으나 지난번처럼 또 3착의 아쉬움이 있었으나 전개만 따라준다면 첫 입상의 테이프를 끊을 수 있는 시점이 무르익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번나 청담 드라이버 전개상 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필 보겠습니다. 이스트반이라고 하는 마필입니다. 자, 이스트반이라고 하는 마필은 구전을 뛰고 2착만 4번이에요. 2착만 4번. 구전을 뛰고 2착만 4번. 구전을 뛰고 2착만 4번. 답답하죠. 자, 최근에 3착, 2착 연속 3번이 여기에 나옵니다. 6월달에는 주행검사였었고. 자, 이때 2착을 할 때는 선두 외곽으로 압도를 하지 못해서 외곽 전개를 하다가 무너지고 2착을 했고, 그 전에는 안쪽 전개를 했으나 앞선을 따라가면서 정반에 어쨌든 2착을 버텨냈어요. 자, 직전 경주에는 13번 외곽 게이트였습니다. 그런데 안쪽에 1, 2, 3번도 아니고 12번 마필이 빠른 바람에 역시 선행을 가지 못하고 선두권 추격에 나서면서 중반까지 그대로 2차까지를 버텨내는데 최근에 3번의 경주의 내용들을 보면은 침력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이 마필이. 침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순발력은 좋습니다. 선행력은. 결국 선입형 마필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우승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 점이에요. 취입 결정력이 없어요. 취입 결정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마필은 선행을 갔을 때 최선, 따라가거나 선두권에서 어쨌든 상대성, 앞에서 죽어준다든가 뒤에서 취입이 약하다든가 할 때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을 보여온 것이 이스트반이라고 하는 모습인데, 자, 이번 경주에도 또 아쉬움을 남깁니다. 3착을 했어요. 또 아쉬움을 남기는데 그 아쉬움 남기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 서울의 8경주죠. 서울의 8경주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반 모습 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11번 게이트에 있어요. 이스트반. 출발이 조금 불안정하죠. 마필이 좀 사용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여기에 이제 빅투아르가 지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 자, 위에 화면을 보시면은 선두권에서 그렇죠 크지 않은 어쨌든 선두권 합류가 가능할 정도의 초반 타임을 보여주는 마필인데,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출발이 좋지를 못했다는 부분이 결국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어를 하죠. 목을 계속 듭니다. 목을 들어요. 말은 뛰려고 하고, 선행형 스타일이니까 말은 뛰려고 하고, 기수는 안쪽 상황을 봤을 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제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은 땡긴다 이렇게 또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땡겨야죠. 여기서 땡겨야 돼요. 잡아줘야 돼요. 끌리면 안 됩니다. 끌리면 이건 오버페이스죠. 코너 가면서 얘네들 못 넘어갑니다. 넘어가도 오버페이스, 못 넘어가고 외곽 걸리면 선행 경합하다 무너지는 것이고, 빅투아르로서는 제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자, 여기서 말과 기수가 싸우는 모습들이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 마필은 초반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기수는 이 마필이 취입력이 좋은 마필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가는 상황이면은 어떻게든 제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코너 전개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다만 역시 이제 선행형이니까 가급적 흙을 안 맞추기 위해서 외곽으로 선택을 하고 진로 전개를 하는 이런 모습인데, 직선주류에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두권이 지금 치열하죠. 7번 마필이 이제 우승을 했던 상황이고, 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앞에 3두가 뭉쳐 있으니까 진로가 예치를 않았어요. 물론 이제 스피드가 확 났던 상황이 아니니까 진로가 가려진다고 해서 걸음을 못 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외곽으로 진로를 변경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했고,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에 3착으로 밀리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자,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자, 보시면은 6번에 있죠. 6번. 이 6번이 있습니다. 이 마필이 2착을 해요. 그리고 얘가 3착을 합니다. 마지막에까지 지금까지 이 마필이 보여줬던 특징 그대로 그냥 죽지는 않죠. 선행을 못 가도 그냥 죽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폭발적인 어떤 결정을 낼 수 있는 침략 발휘를 하지는 못하죠. 그 사이에 6번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런데 그 거리차가 미세요. 50m 지점까지는 거의 동시에 통과를 했던 모습이고, 자, 마지막에도 시속 게임을 하고 있죠. 시속 게임. 목차죠. 머리차가 납니다. 머리차. 이 머리차 때문에 결국은 진 거예요. 이스트반은. 자, 그럼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초반에 이 마필이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선두권 전개를 풀기가 어려웠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패인 중에 하나는 말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아까 말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직선에서 그런 와중에 빅투아르가 어쨌든 최선의 운용을 해서 직선에서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특징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격에 나선 것이고, 막판에 덜미가 잡히는 겁니다. 자, 11번 마 이스트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초중반 전개가 달라졌다면은 가능성이 또 달라질 수 있죠. 안쪽 게이트에 내려왔을 때 어떤 상황을 만났을지 우리가 또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전적표를 보면 우승이 없는 마필이고 선행형 스타일의 마필이기 때문에 막연히 선행 못하면 죽는다 이렇게
단정을 짓기보다는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선행 못하고 선입력을 발휘할 정도는 아니지만 꽉꽉 뛸 수 있는 기본은 가지고 있어요. 게이트 조건과 상대에 따라서는 선행 여부와 상관없이도 입상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이번 12월 19일 경주의 페이는 바로 전개분리였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스트반입니다. 자, 다음 볼 마필은요, 닥터 그레이라고 하는 마필입니다. 자, 닥터 그레이라고 하는 마필은 최근에 성적이 괜찮죠. 구전을 뛰고서 우승이 한 번 있었고 2착이 3번이나 있어요. 절반의 성공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최근에 1200에서 11번 달고 우승. 뒤에서 올라왔죠? 뒤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이전에 3착을 했을 때 출발하면서 기립, 늦발. 그 전에 출발에 조금 좋지를 못했고 전개가 꼬였어요, 이때는. 자, 그 전에 2착을 했을 때도 보면은 선입 최적 전개를 펼치죠. 선입 최적 전개. 선입 최적 전개가 있었고, 늦발하고 칩으로 올라온 적이 있었고, 지난번에 칩으로 우승을 하기도 했으니까 비교적 자유로운 주행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비교적 자유로운 주행 습성. 선입도 가능하고 칩도 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기수 따라 그렇다면 얼마든지 입상을 욕심을 내볼 수 있는 마필이고, 상대성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마필. 상당히 좋은, 지금 9전을 뛰고 10전을 뛰었으니까 어느 정도 완성도가 나와주고 있는 이런 마필이다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의 경주가 승군전이에요. 사실상 승군전, 무관중 경주에 승군전 팬들께서 큰 의미를 두시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승군해가지고 4군 마필들과 처음 붙었던 겁니다. 11번 마필입니다. 닥터 그레이. 약간 우측으로 기대죠. 이 정도는 다 보여주는 모습들이니까 큰 문제는 없었어요. 다만 외곽이라는 점 때문에 크게 추진하지는 않고 있죠. 안쪽 마필들은 당연히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외곽 전개를 하면서 자리를 못 잡습니다. 자리를 못 잡아요. 여기 있죠. 여기 뒤에 안쪽이 꽉 뭉치죠. 결국 이제 이런 상황은 코너를 돌면서 뒤로 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앞에 뭉쳐 있고 안쪽으로 뭉쳐 있고, 결국은 코너를 돌면서 중후미 전개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까 이 마필의 전적을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칩으로도 우승을 했었고 선입으로도 왔었으니까 이 마필의 주행 습성은 상당히 유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나쁘게 보면은 꼬였다라고도 볼 수 있으나 좋게 보면은 오히려 힘을 비축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마지막에 1번 마필이 우승을 하고 6번 마필이 2착을 하고 마필이 3착을 합니다. 현재 거리차가 좀 있죠. 거리차가 좀 있는 상황. 자, 외곽에 있는 닥터 그레이, 다실바 기수가 적극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취입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300m 지점 통과를 하고 있고, 아직도 선두권과는 거리차가 좀 큰 가운데 200m 지점. 자, 여기서도 아직 1번, 6번, 11번 이 삼각구도가 크게 변동이 없죠. 100m 지점까지 들어갑니다. 6번을 지금 근접하고 있는데 거의 1마신 반 정도 거리차까지 좁혀왔어요. 좁혀왔는데 마지막에 더 좁히죠. 더 좁힙니다. 더 좁히는데 6번이 버텨요. 6번이. 만약에 이게 무관중이 아니었으면은 11번 마필에 배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거기다가 기수가 또 다실바 기수니까. 마지막에 이 상황을 보고 상당히 좀 답답했을 이럴 상황인데, 자, 닥터 그레이의 페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행습성도 아니고 상대성이죠. 상대성. 상대적 전개가 늦은 거예요. 6번 마필에 비해서. 그 상대적 전개가 늦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외곽 게이트 분리였다는 거죠. 외곽 게이트 분리. 초반에 제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코너를 만나면서는 뒤로 쳐질 수밖에 없었던, 넘어올 수 없었던 이 상황들. 이게 전개분리입니다. 이게 전개분리. 외곽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개가 불리한 건 아니에요. 외곽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개분리가 나오는 건 아닌데 상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상대.
누가 앞선에 있고 누가 안쪽에 자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쉬움을 남긴 것이 바로 이런 전개분리 상황에 의해서 아쉬움을 남겼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닥터 그레이라고 하는 마필이었습니다.